구름이님들. 지금 얼굴 너무 땡겨.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영상, 마스크 속에서도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제가 하는 메이크업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피부를 자세히 보면 트러블이 좀 올라왔죠. 얼마 전 공장 답사를 갔는데 풀메를 한 상태에서 이제 막 쿠션까지 덧바른 상태에서 KF94 마스크를 끼고 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집에 와서 클렌징 하려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딴 심지어 이건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을 했으면 트러블이 안 났겠죠? 사실 마스크를 끼고 아주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노 메이크업인 상태에서도 쉽지 않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면 피부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는 최소화하자. 그래서 오늘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피부과 시술 이후에도 바를 수 있는 순한 비비크림에 플러스 옥수수 전분으로 된 이런 천연 유래 성분의 파우더로 픽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메이크업 영상이지만 그래도 어떤 기초부터 바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스크 쓰기를 앞서 기초는 보통 이렇게 자주 발라줘요. 미백, 탄력 이런 쪽보단 보습에 완전히 포커스를 둬요. 왜냐면 마스크를 꼈을 땐 습도 때문에 축축한 것 같지만 벗는 순간 그 습도가 날아가면서 원래 피부 보습 상태보다 더 건조해지거든요. 토너는 이 케어놀로지 제품을 바르는 이유가 찹토로 되게 좋아요. 오전에 첫 스킨케어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나가니까 근데 오전에는 굳이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형은 완전 물토너인데 닥토, 찹토 다 가능한 딱 수분력이 적당히 좋은 촉촉한 토너예요. 그리고 이 세럼은 딱 수분 공급력에 좋은 수분 앰플. 자작나무 수액이 메인 성분인데 요즘 이런 환경을 생각한 좀 착한 컨셉의 화장품에 확실히 손이 많이 가요. 크림은 뭐 항상 아시는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랑벨 제품인데 요 타마노 오일이 이렇게 크림이랑 시너지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타마노 오일은 저녁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요즘 속당김이 너무 심해요. 이럴 땐 낮에 사용하되 크림에 많이 말고 정말 딱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믹스해서 홍조까지 생기고 난리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리치한 제품 사용하면 끈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끈적일 수도 있는데 곧 파우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요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까지 정말 탄탄하게 보습을 채워줘야 돼요. 이제 메이크업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2020 연말 결산에서 선크림을 무기자차만 추천했다고 유기자차는 왜 안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오늘 들고 나왔어요.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엔 사실 유기를 더 자주 사용하긴 해요. 무기가 바를 땐 촉촉해도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속당김이 생기기 때문에 요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요즘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요 선크림은 되게 맑은 수분 크림 느낌이에요. 그냥 딱 초크초크한 아시죠? 이런 느낌. 6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시림이 없거든요. 이 선크림이 딱히 안 맞는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보습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중요한 비비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비가 요 두 가지예요. 요 피멍새는 에스테틱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유명하고 요 셰프전씨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데 사실 이 제품들을 뭔가 재생 효과를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비비크림으로 재생 효과를 본다는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비비이지만 단순히 메이크업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시술 받은 이후에 뭔가 홍조가 올라왔거나 했을 때 발라줘도 되는 정도의 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피멍새는 굉장히 촉촉해요. 저 같은 건성 피부엔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고보습 제형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대신 그만큼 다크닝이 빨리 와요. 막 화사한 맛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일단 셀프전씨는 피부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홍조 커버도 잘 돼요. 대신 제가 21호에서 23호 피부거든요. 셀프전씨를 바르면 좀 따로 놀아요. 얼굴이랑 목이랑. 두 개 컬러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피멍새는 좀 획기 도는 색깔이고 요 셀프전씨는 살색이 돌죠. 참고로 셀프전씨는 이거 말고도 다른 비비들이 더 있잖아요. 얘가 제일 촉촉한 편에 들어가는 A인데도 피멍새가 더 고보습이긴 해요. 그래서 홍조나 뭔가 얼룩덜룩함이 심할 때는 제가 이걸 바르고 좀 자연스럽게 바르고 싶을 땐 피멍새를 바르거든요. 설명이 길었네요. 오늘은 피멍새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좀 틀어 올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쓰는 비비 중에 피부에 너무 잘 맞긴 한데 다크닝이 좀 심하다, 내 피부엔 좀 어둡다 하는 제품이 있다면 왜 집에 안 쓰는 톤업 크림 하나씩 있잖아요. 그 톤업 크림을 조금 섞어 써보세요. 대신 톤업 크림을 많이 쓰면 안 되고 BB5 톤업 1 정도, 아주 조금만. 그러면 원래 그 비비크림의 자연스러움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좀 시간 지나면서 다크닝이 오는 걸 많이 막아주거든요. 사실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만큼 예쁜 피부 표현을 하는 게 쉽진 않죠. 비비를 통해서. 피부를 조금은 더 지키느냐 아니면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저도 마스크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려 버릇하니까 처음 오는 변화가, 왜 우리 입술에 착색되는 틴트를 끊고 안 바르기 시작하면 입술 본연의 색이 좀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피부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한 2주 가까이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안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안색이 맑아져요. 지금 우리가 비비를 바르는 목적은 아예 쌩얼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피부의 얼룩덜룩함이나 어느 정도의 잡티를 그래도 조금은 가리고 싶다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함만 조금 잡히는 정도로만 얇게만 발라주고, 이제 파우더에 들어가기 앞서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쓰지 말자고 지금 비비를 썼는데, 컨실러로 얼굴 전체를 덕지덕지 발라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비비로 어느 정도만 좀 커버가 됐다면 그 위에서 나는 여기는 그래도 꼭 가려야겠어 하는 국소 부위만 가려주는데요. 일단 눈 밑은 마스크를 끼면 저는 이 사이로 습기가 너무 올라와서 눈 밑에 발랐던 컨실러가 시간 지나서 떡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컨실러라고 써있지만 브라이트너 개념이에요. 핑크색이고 일반 컨실러처럼 두께감 있게 발리지는 않아요. 약간 피부 그늘을 밝혀주는 정도? 그래서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아주 소량만 발라서 그냥 살짝 밝힌다 정도? 이걸로 무언가를 커버해 주려고 양을 많이 하면 여기만 정말 허해져요. 조금만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그래서 이렇게 팔자 옆에 골이 패여서 약간 그림자가 신경 쓰이는 부분도 괜찮아요. 요 퍼프는 제가 클리오 제품 하이드라 퍼프 이후에 사용하게 된 퍼프인데, 요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랑말랑. 두드릴 때 피부에 자극도 없고 블러셔 쓸 때도 좋고 전천후로 되게 좋더라고요. 비비 펴바를 때도 좋고.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컨실러는 요 디올 제품인데, 일단 이 제품은 커버력이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점 같은 국소 부위를 커버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면적이 있는, 왜냐면 이렇게 면적이 있는 부위를 아주 고커버 기능의 컨실러로 좀 두께감 있게 두드리면 이 부분만 텁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여기만 발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파우더. 옥수수 전분 파우더. 네, 전반적으로 천연 유래 성분의 파우더예요. 그래서 보통 아기들 피부 땀이나 피지로 짓무르지 말라고 발라주는 파우더인데, 이 제품을 얼굴에 발라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통 메이크업용의 파우더들은 피부 결을 어떻게 예쁘게 최대한 보이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기엔 조금 찝찝한 성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천연 유래 성분의 파우더로 얼굴에 바른 베이스를 픽스해주고 마스크를 끼게 되면 메이크업 자체 픽싱도 되지만 이 다공성 파우더가 마스크 속의 습도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주거든요. 뭐 제습제처럼 쫙 조절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피부가 아시죠? 많이 호흡을 하면 축축해지거든요. 축축해지면서 무너지는 걸 조금은 덜 위험하게 막아줘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일단 공중비책은 제가 쿠팡에서 8,000 몇백 원에 샀고요. 이 아이베베는 2만 원 정도에 샀어요. 사용감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가격과 아이베베는 거울이 있다, 공중비책은 없다? 휴대용으로 꼭 거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면 공중비책 사시는 게 아무래도 더 말 나온 김에 공중비책으로 발라볼게요. 파우더를 바를 때 얼굴 전체에 두드리진 않아요. 그럼 정말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할 거예요. 지성인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 같은 건성인 분들은 당연히 가장 무너짐이 쉬운 코, 그 다음에 요 나비존 모공 있는 곳과 호흡할 때 위로 습기 올라가잖아요. 눈 밑에. 그리고 눈두덩이, 눈썹 그려야 되니까. 저는 볼은 바르지 않아요. 마스크를 껴도 볼은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게 다예요.
이 페이스 라인은 베이스를 안 바르기 때문에 음영도 따로 주지 않고 마스크 끼니까 블러셔도 굳이 패스. 어차피 마스크 벗으면 알아서 홍조가 올라옵니다. 그럼 마무리로 제가 마스크 낄 때 하는 아주 심플한 색조 보여드릴게요. 브로우는 블랙이랑 그레이 브라운 이 두 가지 사용해요. 제가 자연모라서 브라운기가 섞인 브로우만 사용해도 아무리 그레이 브라운이어도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스키니 브로우거든요. 요 밑에 라인은 얇게 여기만 가이드 라인을 그려줘요. 그리고 위에 부분만 두께감 있게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채워줍니다. 제가 요즘 눈썹 그리기가 너무 힘든 게 그때 편사가 눈두덩이 쪽까지 한두 개 퍼졌거든요. 근데 치료 받을 때 눈썹 정리도 못하게 해요. 그런 자국에도 쉽게 퍼질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하고 있어요. 눈썹 정리를 로션 듬뿍 발라서. 바야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엔 왜 올랐지? 이랬다가 편사가 바이러스 종류이기 때문에 면역력 유지가 거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잠도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좀 피하려고 하고 특히 제가 술을 3개월째 끊고 있다니까요. 편사가 아니었으면 덜 지켜졌을 것들을 어찌 보면 덕분에 더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섀도우인데 뭔가 간단히 하는 메이크업인데 브러쉬를 쓰는 건 좀 억울해요.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요즘 사용하는 건 요 3컨셉 아이즈 제품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더 모스트, 하나는 투스테이. 자연스럽게 넣고 싶을 때는 더 모스트,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넣고 싶을 때는 투스테이. 오늘은 구름이님들께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투스테이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인즉슨 뭐라도 좀 더 진하게 발라야 예뻐 보인다는 뜻이겠죠? 양은 정말 딱 이렇게만 툭 찍어주면 충분해요. 엄청 많이 퍼지거든요. 근데 이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 되는 리퀴드 타입이다 보니까 발랐을 때 찍어놓고 잠깐 딴 거하고 필라 그러면 그 상태로 좀 굳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샥샥샥 펴주세요. 꼭 이뻐 보이게 하고 싶으면 평소보다 안 이쁘게 돼요. 반대쪽은 더 신경 안 쓰고 발랐더니 평소처럼 발렸네요. 제가 쌍꺼풀 했냐고 너무 많이 이번에 물어보셔갖고 그 늙지 않는 비밀 영상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안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눈을 감아볼까요, 이렇게? 뭐 하면 어떤가요? 해서 예쁘면 되지. 근데 그냥 저는 정말 안 했다고요. 진짜 안 했답니다. 눈 밑은 어차피 두 가지 가지고 온 거. 더 모스트를 딱 요 정도만 발라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따로 막 블랙이나 이런 거 사용하진 않고 요거 에스쁘아 페인팅 아이 펜슬? 아이라이너 기능이 있는 진한 펜슬 타입의 섀도우 같은 느낌. 제가 보통 베이스 컬러를 바르고 딥 컬러의 진한 섀도우를 포인트로 바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용으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끝에 부분은 조금 더 굵게 발라서 이렇게 라이너까지 어차피 음영만 주고 있기 때문에 눈이 살짝 진해 보이기만 하면 돼요. 섀도우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뷰러는 요거 디어달리아 건데 저도 작년에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써봤던 웬만한 백화점 제품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요 네오젠 제품인데 이거 사이즈가 정말 너무 크지 않나요? 이렇게 뽑으면 용기는 정작 요만한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책상에 꽂아놓고 펜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이 제품을 요즘 쓰기 시작한 게 사실 요 브러쉬테를 휴지로 닦아서 보관할 수 있어요. 마스카라 쓰면서 위생이 항상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바르고 났을 때 유지력 괜찮고 가루날림 없고 보관이 뭔가 좀 위생적이다. 원래는 제가 미온수 클렌징이 가능한 마스카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주로 썼었는데 마스크를 끼니까 이 습기가 올라와서 따뜻한 습기 때문인지 없던 가루 날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해야 되는 마스카라를 요즘 다시 쓰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인데 사실 립은 저도 숙제예요. 제가 입술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각질 부각도 잘 되고. 그래서 마스크 속에서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틴트들은 다 건조해요, 저한테. 그래서 주로 오일 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 틴트가 착색이 되는데 그 위로 오일이 발려지는 방식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일 틴트를 발랐다고 마스크를 썼을 때 오일만 묻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 머지 제품 발라볼게요. 제가 요거 바르면 인스타에서 어떤 거 발랐냐고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휴지를 한번 찍어줍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착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오일의 보습감이 그래도 좀 유지가 돼요. 자, 오늘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예 화장을 안 하고 마스크를 껴도 트러블이 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해보자 라는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건데 가장 좋은 건 마스크를 빨리 끼지 않는 날이 오는 거겠죠. 늙지 않는 영상에서 제가 한 메이크업도 보여달라는 요청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메이크업은 그날 촬영을 위해서 모든 풀메를 하고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2020 메이크업 제품도 보여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거기서 추천할 실제로 제가 이제 쓰는 제품들 위주겠죠? 그 제품들을 사용한 거고 제가 조만간 빨리 정리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